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커피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익숙한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의학 연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 이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수에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음료를 계속 마시면 관절 연골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관절 건강에 해로운 음료를 계속 마신다면 60대,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심각한 통증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적절한 정보와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관절을 보호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음료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입니다. 매일 마시는 탄산음료 한 캔에는 평균 7에서 10티스푼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설탕은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켜 관절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염증은 관절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통증과 부종을 일으킵니다.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연구진은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절염 발병 위험이 32% 높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영향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탄산음료를 마신 사람은 관절 연골의 두께가 평균 1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료는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입니다. 하루에 3잔 이상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경우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뼈 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뼈 밀도가 낮아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이는 관절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라겐은 관절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이의 감소는 관절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몸속 수분을 빼앗아 관절액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관절액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음료는 알코올입니다. 주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습관은 관절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알코올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 물질들은 관절 주변 조직을 공격하여 통증과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 발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통풍은 심한 관절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 4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절염 발병 위험이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주의해야 할 음료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다이어트 음료입니다. 설탕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려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인공 감미료 섭취가 염증 지표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관절 조직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는 면역 체계에 문제를 일으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미국 류마티스 협회는 다이어트 음료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관절 통증을 27% 더 많이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음료는 과일 주스입니다. 천연 과일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일 주스에는 놀라운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 주스 한 잔에는
평균 5에서 7티스푼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농축 당분은 몸 안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인슐린 수치의 급격한 변화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 관절 건강을 위협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은 과일 주스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염증 수치가 평균 23%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마시는 음료들이 사실은 관절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음료 선택을 바꾸면 관절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에 좋은 첫 번째 음료는 물입니다. 물은 관절액 생성에 꼭 필요하며 노폐물 제거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체중의 약 2% 정도만 탈수되어도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 흡수 능력이 2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하루에 체중 1kg당 30ml의 물을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관절 건강에 좋은 두 번째 음료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팀은 하루 두세 잔의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관절통 호소가 41% 적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차의 항염증 효과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특히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추천 음료는 강황차입니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자연의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커큐민은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이는 많은 진통제의 작용 방식과 비슷합니다. 인도의학연구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강황차를 꾸준히 마신 관절염 환자들은 8주 후 통증이 평균 60% 감소했습니다. 또한 아침에 느끼는 뻣뻣함도 크게 줄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황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후추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은 커큐민의 흡수율을 최대 2000%까지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권장 음료는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 타트 체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은 타트 체리 주스가 통풍 발작 위험을 35%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음료 선택 하나로도 관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료 외에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90세의 나이에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강호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을 소개합니다. 이강호 할아버지는 서울 강남에 사는 90세 노인입니다. 그는 나이가 무색하게 매일 아파트 5층을 걸어서 오르내리고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4번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대부분의 또래가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그가 이처럼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50년 넘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물은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관절액의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는 관절 건강의 기본입니다. 둘째, 그는 60세부터 매일 아침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특히 무릎과 고관절 주변 근육을 중점적으로 스트레칭합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깨우고 하루 동안의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그는 철저한 체중 관리를 합니다.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4kg 증가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할아버지는 65세 때 체중이 78kg까지 증가했었습니다. 당시 그는 무릎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의사로부터 체중 감량을 권유받았습니다. 그 후 식습관을 개선하여 현재 69kg을 25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표준 체중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체중 관리의 핵심은 과식하지 않는 것과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그는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시작하고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마칩니다. 이강호 할아버지의 네 번째 비결은 단백질 섭취를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반드시 먹습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골고루 활용합니다. 특히 두부와 같은 콩 제품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위험이 증가하며 이는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팀은 단백질 섭취가 적은 노인들이 관절 문제를 겪을 확률이 53%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부상 후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강호 할아버지의 5번째 비결은 관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관절 건강의 핵심적인 영양소로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비타민 C,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등이 있습니다. 이강호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먹어 오메가3를 섭취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는 매일 15분씩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만듭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여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관절통이 발생할 위험이 83%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그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은 관절 연골의 주요 구성 요소로 나이가 들수록 생성량이 감소합니다. 이강호 할아버지의 6번째 비결은 철저한 수면 관리입니다. 그는 60년 넘게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조직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관절과 근육의 작은 손상이 수면 중에 회복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염증 수치를 높이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킵니다. 이강호 할아버지의 7번째 비결은 적절한 신발 착용입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발에 맞는 쿠션이 충분한 신발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신발은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신발은 발, 무릎, 고관절, 심지어 척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강호 할아버지는 2년마다 전문가에게 발 측정을 받고 적합한 신발을 구입합니다. 그의 8번째 비결은 정기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관절 보호를 위해 운동을 피하지만 이는 오히려 근육 약화를 초래하여 관절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이강호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30분씩 가벼운 아령을 사용한 근력 운동을 합니다. 특히 무릎과 고관절 주변 근육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지지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관절염 증상을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강호 할아버지의 9번째 비결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는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물질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그는 저녁마다 감사 일기를 쓰며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가 만성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호 할아버지의 10번째 비결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동네 노인정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한 한 달에 1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위험을 높이고 이는 통증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노화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만성 통증을 더 적게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강호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은 단순히 음식이나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이제 90세가 된 그는 자신의 건강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지속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건강 습관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관절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해로운 음료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탄산음료, 과도한 카페인 음료, 알코올, 다이어트 음료, 가공된 과일 주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신 물, 녹차, 강황차, 타트 체리 주스와 같은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세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매일 마시던 탄산음료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흘에 한 번으로 더 줄이는 식으로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음료 습관을 바꾸면 1개월 내에 관절 통증이 감소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관절에 해롭다는 오해가 있지만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수영, 자전거 타기, 걷기와 같은 부담이 적은 운동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5에서 10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여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을 위해서는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스쿼트하기, 다리 들어 올리기 등을 시도해 보세요. 고관절을 위해서는 옆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 브릿지 자세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자세만 정확히 하는 것에 집중하고 점차 반복 횟수를 늘려가세요. 세 번째 단계는 식단 개선입니다.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먹으세요. 콩, 견과류,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 공급원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색색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다양하게 먹으세요. 특히 베리류, 녹색 잎채소, 오렌지색 채소가 좋습니다. 반면 가공식품, 튀긴 음식, 흰 밀가루, 설탕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일으키므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섭취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소금은 몸속 수분을 끌어당겨 부종을 일으키고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소금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건강 보조제를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담 후 필요한 보조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보조제로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연골 생성과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보조제도 염증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실내 활동이 많은 노인들은 비타민 D 부족 위험이 높습니다. MSM은 관절 통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물은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므로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위한 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고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소변량을 늘려 몸속 수분을 빼앗으므로 이런 음료를 마신 후에는 추가로 물을 마셔주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관절, 특히 무릎과 고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4kg 증가합니다. 체중 감량은 관절 통증 감소에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 관절염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10%만 줄여도 관절 통증이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먹는 양을 줄이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변화에 초점을 맞추세요. 7번째 단계는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을 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앉을 때는 발이 바닥에 닿고 무릎이 엉덩이와 같은 높이 또는 약간 높게 유지되도록 하세요. 등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어깨는 긴장을 풀고 있어야 합니다. 서 있을 때는 체중을 양쪽 발에 고르게 분산시키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세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말고 30분마다 자세를 바꾸거나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자세 교정을 위한 운동으로는 요가, 필라테스, 태극권 등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운동은 근육 균형을 좋게 하고 몸의 정렬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관절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한 번에 모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매일 물 2잔 더 마시기, 둘째 주에는 10분 걷기, 셋째 주에는 탄산음료 줄이기와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작은 선택들이 모여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강호 할아버지처럼 90세에도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마시는 음료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해로운 음료 대신 물, 녹차, 강황차와 같은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체중 유지, 올바른 자세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통증 예방을 넘어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을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건강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후 여러분의 미래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관절이 건강해야 인생이 자유롭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일상에 적용하여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나요? 더 많은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지혜를 원하신다면 노우지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노우지혜는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건강 정보와 생활 지혜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보만을 엄선하여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특히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노년기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고 싶지 않은 건강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평소에 어떤 음료를 즐겨 마시시나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정보는 무엇인가요? 다음에 알고 싶은 건강 주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될 것 같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가 널리 퍼질수록 우리 모두의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노후지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2막을 위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의견들은 모두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유익한 내용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가치 있는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